자, 다음 화면에서 제1강. 제 소개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에서 아마 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국내 대학의 입시를 알고 또 해외 대학 입시를 같이 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특례 전형이든 외국인 전형이든 아니면 해외고 전형이든 이런 전형의 친구들이 한국 대학을 준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잘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컨설턴트이고, 또한 해외에 있거나 혹은 국내에 있는 친구들이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갈 때도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입학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MBA를 했고, 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과 교수를 했으며, 영어 잘해서 대학 가는 법, 키출판사의 책을 제가 집필을 한 적이 있고, 또 넥서스에서 나오는 토플 라이팅 스피킹 책을 제가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교육 컬럼리스트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잠깐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입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시 구조를 위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한 이거는 교육적인 용도에만 쓰이는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입시 구조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특례 전형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께서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나셔서 해외에 이제 고등학교를 거의 걸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어느 친구는 초, 중, 고를 다 해외에서 학기를 보내서 12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3년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어느 형태든 고등학교를 끼고 그래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중학교를 갈 때까지 그렇게 선택이 많지 않고 고등학교 선택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일반고, 자사고, 외고, 전국 자사고, 뭐 국제고, 영재고, 과학고, 제주 송도 국제학교, 물론 제주 송도 국제학교도 한국대학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학교 친구들도 요새 한국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한영 국제학교 친구들도 한국대학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우즈벡, 두바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유럽의 뭐 여러 나라에서 걸쳐서, 혹은 뉴질랜드, 호주 등 이런 많은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대학이라고 할 때 서울연고대라든지 성대나 카이스트 이화여대라든지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많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든지 또 그와 준한 그런 대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일본에 있는 와세다나 게이오나 도시샤를, 요새는 이런 대학들이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일본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홍콩대학이나 홍콩과기대나 홍콩중문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영어로 수업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대학들도 많은 대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또 입시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저희가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전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단연 사실은 외국인 전형이 진짜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국인이시고 여러분 지원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전형이 이렇게 인원의 제한도 없고요. 가장 사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례 전형인데 특례 전형도 요새는 워낙 주재원 자녀분들이 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과거의 특례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나마 12년 특례가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런 특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례 전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입시를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한국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시라고 하는 전형과 정시라고 하는 전형인데 이 채널을 보시는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사실은 정시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시라는 전형을 하는데 또 해외고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는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보는 논술 전형도 해외고나 특례 친구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해외고나 특례 전형의 친구들은 이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으로 특례에서, 그러니까 해외고 친구들은 특례 전형이 안 되는 거죠. 해외고 졸업자는. 그러나 특례 전형 해당자는 특례로 대한민국의 입시는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6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례 전형으로 3번의 카드를 쓰고 학생부나 종합으로 예를 들면 3개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특례 6개 카드를 다 써버리면 여기에 쓸 기회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해외고 친구들이나 특례 전형 친구들은 그래서 이 특례 전형을 다 쓸 거냐 수시도 쓸 거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학생부 종합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가 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성대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나 연대, 물론 이제 많이 축소가 되어 가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용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의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특례 전형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런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GPA, 내신이 무지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우리가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인점수랑 좀 차이죠. 공인점수는 토플이나 토익을 우리가 공인점수라고 하고, 학력평가는 우리가 IB나 SAT, 그 다음에 ACT, 혹은 AP라는 이런 과목의 점수를 우리는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내외 수상 실적, 그 다음에 활동 실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무지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과 대학하고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천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면접이 있고 없고도 하지만 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형이 우리가 한국 입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고등학교 유형인데, 실제로는 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학의 지원 학교들은 이렇게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든 자율고든 특목고든 일반고든 뭐 인정을 받는 국제학교든 혹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또 해외고에서 오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유형의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많은 친구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 있어요. 특히 특례 전형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물론 특목고에서도 특례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 수는 많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유형의 학교들이 한국 대학을 지원한다는 걸 아시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게 한국 대학을 성공적으로 합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1강 한국 대학에 대한 입시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2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